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드디어 정상적으로 목소리가 돌아와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12월 초부터 몸과 마음이 좀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나라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좀 설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근심 걱정할 일들이 좀 생겨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벌써 12월 마지막 주 주말이 되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을 지내다 보니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건데요. 사실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쯤 해서는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저의 1년을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는 소회를 밝히고 그리고 1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넘기고 책 속에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타임스탬프를 찍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은 투표를 통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2024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는요, 도량발호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비슷한 사자성어가 다시는 선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자성어는 너무 어렵고요. 2024년 저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올해의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저의 올해의 단어는 어른입니다. 이제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요. 어른이라는 단어를 지금 꼽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올해의 단어로 어른을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피터팬 기질이 좀 농후한 사람입니다. 좀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눈을 좀 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저는 올해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2024년도에 저는 학교에서 좀 새로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학년부장이라는 업무를 맡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좀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10반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예요. 그리고 제가 10분의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학년부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규범적이고 철두철미하고 원칙이 있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를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학년부장을 맡으면서 나름 세웠던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고립되거나 혼자이게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였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외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일이 어쨌든 간에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이게 두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크게 해결해 주거나 뭔가를 제가 짠 지켜주거나 뭐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대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게 좀 어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문제를 유능하게 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른이어야 되니까요. 저는 올해 그래서 어른으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적성에 썩 맞는 게 아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 스스로도 좀 성장하는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저에게 좀 힘든 일들이 다가왔던 시기인데요. 이럴 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왜 나에게 하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독서 경험에서 많은 또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이 우연과 확률의 세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냥 껴안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걸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천진난만하기만 했던 제가 다소 어른이 되면서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기가 2024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키워드는 어른입니다. 더불어 2025년도 내년의 목표와 단어도 함께 선정해 봤는데요. 저의 2025년의 단어는 회복과 사유로 정해 봤습니다. 일단 2024년도 저에게 조금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근육이 크려면 근육이 찢어지고 이게 다시 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2025년 저에게는 회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 사유하는 인간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 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그리고 분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도 사유하지 않는 인간들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2차 세계대전을 가르친 이후에 학생들과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악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악을 키우지 않으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4년이 저에게는 다소 정신없고 좀 액티브한 한 해였다면 2025년은 사유하면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유하는 글쓰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단어와 함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책 읽는 신쌤 픽 올해의 책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책들은요, 올해 나온 책들은 아니고요. 언제 나왔던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읽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도요, 그냥 다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문학 부문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2024년도에는 문학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올해 그래도 문학을 좀 더 읽은 편입니다. 2024년도 책 읽는 신쌤 픽 문학 부문 3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첫 번째 픽은 종이동물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에게 강추하고 있는 책인데요. 켄 리우의 단편성입니다. 소프트 SF라고 부를 수도 있고 환상문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역사를 소재로 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묵직한 주제들이 있고요.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생각할 거리도 많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이 넓혀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도 강추하고 싶고요. 또 내년도에는 책을 좀 읽어보겠어 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단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요. 꽤 두꺼운 편이지만 다 읽지 않아도 조금씩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문학책으로 종이동물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책 문학편 두 번째 책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로 골랐습니다. 올해는 정말 노벨 문학상이라는 쾌거가 우리를 정말 들뜨게 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소설을 좀 많이 읽었고 한강 작가님의 책도 많이 읽으면서 저의 읽기의 세계를, 독서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선정했는데요.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좋았습니다. 아까 저의 2025년의 단어가 회복과 사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과 참 잘 맞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힘들게 읽었거든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묘하게 회복되는 느낌을 좀 얻었고요. 정말 사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좀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 제가 특히 좋아한 건 이 속에 들어있는 양자역학적 상황 때문인데요. 사실 뭐 이 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부각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사실 좋았거든요. 제가 뭐 과학책을 좋아하고 SF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확실하게 뭐 산 상황인지 죽은 상황인지 이곳에 있는지 저곳에 있는지 사실 이걸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부분이 저는 좀 더 끌렸던 것 같고요. 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건 나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과거와 미래가 함께 만나는 이 모든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책 문학편 마지막 책은 삼체입니다. 제가 이 책을 빼놓고는 올해의 독서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미쳐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 필요 없이요. 어쨌든 문학이라고 함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몰입감이 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에 느껴지는 그 쾌감을 가장 잘 보여준 책이 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긴긴 겨울밤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강추드립니다. 책 읽는 신쌤이 아주 개인적으로 픽한 2024년 올해의 책 논픽션 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24년 굉장히 초에 읽었어요. 1월인가 2월에 읽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책꽂이에 있을 때 눈에 띄는 그런 책이고요. 그때의 감동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감동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또 어디 강연을 가거나 하면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미술관 좋아하고 미술사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개인의 개인적인 아픔을 승화하고 회복하고 사유하는 책으로 이보다 적당한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도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도 예술 분야에서 골랐습니다. 송은혜 작가님의 음악의 언어입니다. 이것도 올해 초반에 읽었던 그런 에세이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얇은 에세이 잘 안 읽는데 올해 좀 유달리 이런 에세이류들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에 대한 에세이인데 일단 역시 저의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음악과 관련한 에세이, 제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글도 너무너무 좋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내용을 읽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꼭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조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힐링 에세이다. 그리고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읽기가 힘들다, 뭔가 책이 잘 안 읽힌다, 요럴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요새 책이 진짜 안 읽히거든요. 예, 역시 12월 초부터 정신이 너무 산란해서 책이 잘 안 읽히는데, 요럴 때 이렇게 좀 힐링되는 책을 읽으면 다시금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픽션 올해의 책은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이 책은 워낙에 널리 알려진 그런 책인데 제가 좀 늦게 읽은 책이고, 김승섭 교수님의 다른 책도 제가 최근에 또 읽었는데 사실 좋기로는 저는 이 책이 제일 좋더라고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함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길은 문학에도 있고 이 에세이에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상황에서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살만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올해의 책으로 뽑아봤습니다. 책 읽는 신쌤 픽 2024년 올해의 책 과학책 부문입니다. 제가 또 과학책 덕후니까요. 과학책만 좀 따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최근에 소개했던 민태기 소장님의 판타레이입니다. 이 책 소개했더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책을 많이 읽으실까 했었는데 역시 또 저 같은 덕후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과학책과 역사책을 합쳐놓은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지적 희열과 지적 쾌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좀 책이 두껍기는 하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와, 똑똑해지고 있어, 지식의 홍수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책입니다. 2024년 올해의 과학책 두 번째 책은 처음 소개하는 책인데요. 제가 빌려 읽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목은 암컷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진화생물학 책입니다. 암컷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책 표지도 되게 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암컷들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 읽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 자체로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화에서 유성생식을 해온 과정에서 암컷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또 다른 다양한 사례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읽으시면서 또 굳이 페미니즘과 좀 연결을 많이 시키시고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의 생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흥미롭고 또 사고를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올해의 책 과학책 부문 마지막 책은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 지식을 아주 정교하게 설명한다던가 정말 참신하다던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엔트로피 분야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엔트로피에 대한 물리학적인 내용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유와 철학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유를 할 때 저는 이 과학에서 들어오는 이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지한 사유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없다면 막연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모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점점 더 세계가 분열되고 극단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적 사고 방식인 거죠. 진짜로 증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항상 반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명제이지만 언제든지 이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와 같은 과학적 사고 방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사유가 우리를 좀 더 인간답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 엔드 오브 타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를 굉장히 폭넓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소회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몇 권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올해의 책이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럽네요. 그냥 저의 취향, 제가 좋았던 책들을 좀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말 저 너무 다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사유를 통해서 회복되는 2025년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도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